대낮에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데 앞서가던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바꿉니다. 갑자기 정면에서 나타난 흰색 승용차를 재빨리 피해보지만 빠른 속도로 부딪히고는 그냥 지나갑니다. 몇 분 뒤, 이번에는 터널 안입니다. 앞선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이번에도 뒤따르던 차량이 앞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제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세종 포천고속도로 문수 1터널 인근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로 역주행 차량을 추적했고 문수 1터널 안에서 차량 운전자 2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미 차량 석대와 부딪힌 뒤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세종 포천고속도로 세종 방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갓길에 정차하더니 불법 유턴을 하고는 10km가량을 역주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갓길에서 그러니까 한 15초에서 한 20초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이제 1차로 쪽 그러니까 유턴을 해서 역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1차 사고 뒤에도 그대로 3km를 더 달려 터널 안에서 2차 사고를 낸 겁니다. A씨는 물론 피해 차량들에 타고 있던 6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의 차량에선 대마가루 3g과 흡입 도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마를 흡입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약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위탁 수화물로 들어온 여행용 캐리어. 한쪽 면 바닥을 뜯어내자 검은색 비닐이 나옵니다. 내용물을 마약 가니시약 검사기에 넣자 검사액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필로폰인 겁니다. 코코넛 오일로 위장한 액체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태국에서 넘어온 액상 필로폰인데 적발된 양이 7kg을 넘습니다. 태국 차가 담긴 알루미늄 캔 안엔 대마초가 숨겨져 있습니다. 전부 지난해 관세청이 우리 국경에서 적발한 마약들입니다. 적발 건수는 1년 사이 1.5배 늘어난 1256건, 중량은 4배 넘게 증가한 3.3톤에 달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코카인이 2.6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페루와 에콰도르발 대규모 코카인 밀수를 잇따라 적발한 영향이 큽니다. 또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적발량이 144kg으로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밀수 경로로는 한국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6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저희가 마약 첨단 검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보다도 우범 여행자 선별하는 비율을 더 확대를 시켜서 검사를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마약 수출국과 합동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세관에 마약 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마약 척결 대응본부를 출범하고 매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지난해 17차례에 걸쳐 차 포장지로 위장한 마약류 케타민이 무차별 유입됐습니다. 11월에만 무려 12차례나 발견됐습니다. 당시 수사에 나선 해경은 제주경찰청에 특수장비를 요청했습니다. 물질에 빛이나 레이저를 투과시킬 때 나타나는 특정 패턴, 라만 산란 현상을 마약 수사에 적용한 장비, 라만 분광기입니다. 포장지 훼손 없이 어떤 마약인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초동 수사에 효과적입니다. 해경도 라만 분광기를 가지고 있지만 도입 후 5년이 지나면서 성능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제주경찰청 신형 장비는 마약 순도까지 분석 가능해 수사 보조 장비로 활용됐습니다. 이처럼 라만 분광기만으로는 마약 초동 수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 걱정되는 건 인력난입니다. 마약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마약수사대 정원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마수대 신설 당시 정원 2명에서 추가로 1명을 다른 부서에서 차출해 운영했고 이듬해부터 현재까지도 정원은 확대되지 않고 2명을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인력난 때문에 수사 등 전반적인 업무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마약 사범은 1만여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수사요원인 경우에는 제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마약 수사 인력 보강이 제일 중요하고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마약 범죄에 맞서기 위한 대응 체계에 부실한 점은 없는지 점검이 요구됩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미국에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 10대에서 30대 사이 미국인의 4인 1위가 펜타닐 과다 복용일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No bomb does what this is doing. 최근 아시아에서도 펜타닐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이른바 좀비 담배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SNS에는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거나 차길 위에 드러누워버리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남겼습니다. 펜타닐과는 또 다른 애토미데이트라는 마약 때문입니다. 애토미데이트는 주로 전자담배로 흡입하는데 과다 복용 시 팔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제대로 걷지 못하게 돼 좀비 담배로 불립니다.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たまになんかフラフラしてるのいるよ。カチンコチンにもう固まっちゃうぞ。ぶっ倒れて硬直してバターン。 남용 사례가 늘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5월 애토미데이트를 지정약물로 분류하고 사용, 소지,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남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18명이 검거됐는데 대부분은 10대와 20대였고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월엔 도쿄에서 처음으로 20대 남성이 체포되는 등 좀비 담배는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 上にですね、ある医療用語に置き換えた隠語を使ってエトミデートを表現しているわけですね。じゃあこれ合法なのかという、やはりその勘違いするように誘導しやすいという部分は。 일본 언론은 한국에서도 프로포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다음부터 애토미데이트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코카인 등 다른 약물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조직이 애토미데이트로 눈을 돌렸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